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선을 넘는 순간 평생 알던 돈의 법칙이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어떤 사람은 출근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투자자산 10억 원이라는 숫자에서 갈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저축 목표가 아닙니다. 10억이 만드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선 명확히 해둘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억은 지금까지 번 총 수입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처럼 시장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투자금 기준입니다. 월급 통장에 잠깐 찍혔다가 생활비로 증발하는 돈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실탄을 말하는 거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10억을 연 4%로만 굴려도 1년에 4천만 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7%면 7천만 원이고요. 출근 안 해도, 보고서 안 써도, 회에 안 들어가도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현실과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가 1년에 쓰는 돈이 대략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즉, 10억만 있으면 연 4%만 받아도 평균적인 한 가정의 생활비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환점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이 전부이던 삶에서 자본이 알아서 돈을 버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슬금슬금 넘어가기 시작하죠. 10억 이전에는 월급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싫어도, 야근이 죽을 것 같아도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10억 이후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월급이 사라져도 최소한의 생활은 굴러간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직장이 생명줄에서 선택지 중 하나로 바뀝니다. 불안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억 전에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었죠. 이직하면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 야근 수당은 얼마인지, 온통 수입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10억 넘어가면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고 안전하게 굴릴까? 로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보다 큰 사고 없이 오래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심리적 충격의 크기도 차원이 다릅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일 때 시장이 10% 빠지면 손실은 300만 원이죠. 아프긴 해도 다시 모으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10억인 상태에서 똑같이 10% 하락하면 1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퍼센트는 같은데 느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억 이후의 투자는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멘탈 관리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도 내 생활은 안 흔들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거든요. 투자 전략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10억 이전에는 한방 노리는 공격적인 종목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넣기도 했고요. 하지만 10억 넘어가면 오히려 안정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전체 자산 중 70%는 시가총액 큰 지수나 채권, 현금성 자산에 두고 나머지 30%만 공격적으로 실험하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일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억 전에는 직장이 곧 생활의 생명줄이었어요. 상사가 부당해도 여기 아니면 어디 가나 하며 참았죠. 근데 10억 후에는 직장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언제든 떠나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조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조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다로 바뀌죠. 일을 고르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연봉 숫자만 보고 선택했다면 10억 이후에는 성장 가능성, 자유시간, 내가 느끼는 의미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수입이 조금 줄어도 스트레스가 줄고 삶이 더 단단해진다면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10억 전에는 쉬는 시간이 생기면 왠지 죄책감이 들었죠. 지금 야근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더 버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억 후에는 이미 내 돈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면서 시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시간 더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이와 보내는 저녁, 몸을 위한 운동, 미뤄둔 공부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가 가계를 짓누르죠. 월세, 대출 이자, 학원비까지 이 모든 걸 월급에서만 감당하던 단계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억이 쌓이고 그중 일부가 꾸준히 현금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이 필수 지출들이 점점 투자 수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머릿속 질문이 망하면 어떡하지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지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기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적을 때는 최소 투자금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못했던 영역들, 예를 들어 부동산 공동투자, 상가 지분, 꼬마 빌딩 일부, 비상장 지분 같은 것들이 갑자기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오는 거죠. 적은 돈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였던 영역도 10억 중 일부만 쓰는 구조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실험이 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을 땐 대출 창구에 앉는 것만으로도 긴장됐는데 투자 자산이 꾸준히 쌓인 뒤에는 오히려 제한을 받는 입장이 되거든요. 투자용 부동산 대출, 사업자금 한도, 포트폴리오 담보 상품 같은 예전에는 뉴스 속 이야기 같았던 것들이 내 선택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잘 쓰면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바꿔주지만 잘못 쓰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이후 똑똑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만큼 현금 비중도 함께 챙깁니다. 언제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한 뒤에야 추가 투자를 조심스럽게 늘려나가는 거죠. 세금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투자금이 작을 때는 세율 몇 퍼센트 차이가 체감이 안 됐는데 10억 이후에는 같은 5% 차이도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어떤 계좌에 둘지, 어떤 순서로 매도할지, 손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은 세부 전략이 그냥 부록이 아니라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세무사나 자산관리사에게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켜지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업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생기는 거죠. 변화는 숫자와 전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대화 주제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10억 전에는 월세, 대출, 카드값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였죠. 연봉 협상 후기, 이직 이야기, 로또 농담 같은 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10억 후에는 그런 대화들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내 계좌의 하루 변동폭이 다른 사람 한 달 월급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과 관련된 진짜 고민을 속으로 삼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눈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나는 얼마나 벌었나 보다 이 자본으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가 중심 질문이 되어야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10억을 넘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내가 쓰고도 남을 돈이라면 내가 없는 뒤에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얼마를 남길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지, 어떤 비율을 사회나 특정 분야에 돌려주고 싶은지까지 돈의 흐름을 긴 시간축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은 좋은데 10억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찍히는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10억의 의미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크게 벌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10억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수록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훨씬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5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한다면 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복리의 힘으로 10억에 가까워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중요한 건 기적 같은 종목 하나보다 버티는 시간과 구조죠. 시장 전체에 넓게 분산 투자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왔다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즉, 10억은 복권처럼 한 번에 맞추는 숫자가 아니라 매달 적금 붓듯 계속 투자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숫자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1억, 첫 3억, 첫 5억보다 첫 10억까지가 가장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자본이 작을 때는 내가 저축한 금액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저축한 돈보다 시장 수익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자본이 알아서 속도를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억 이후의 삶은 갑자기 운 좋게진 삶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의 투자 습관과 의사결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10억은 숫자 자체보다 구조가 바뀌는 기준선입니다. 월급이 유일한 줄이던 삶에서 투자 자산이 두 번째 기둥이 되는 삶으로 불안의 무게가 조금씩 옮겨가는 지점이죠. 이를 고르는 기준이 얼마나 많이 주나에서 어떤 삶을 도와주나로, 시간을 쓰는 기준이 얼마나 더 벌 수 있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로 조용히 자리 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재테크를 하실 때 단순히 숫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10억 이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를 가끔씩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제로 10억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10억과 거리가 멀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 소비를 줄인 작은 결정 하나, 투자를 시작한 용기 하나가 미래의 어느 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라는 안도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10억을 넘긴다는 건 그 안도감을 조금 더 크게 누리는 일이지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죠. 당장 내일 10억이 생기는 마법 대신 오늘 내 자본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선택, 오늘 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흐르게 만드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10억을 넘겼을 때 숫자만큼이나 내 삶의 내용도 달라져 있기를, 그 과정 전체가 여러분께 값진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